안녕하세요. 사회생활 45년차 인공지능 아카데미의 아재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 앱에 있는 네이버 블로그 작성용 앱 1위 25,000명 이상이 이용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부분은 10만 명이 전 세계적으로 이용한 미드저니 프롬프트 제너레이터에 관련돼서 늘 제가 GPT스의 앱에 대해서 무용론을 주장한 사람인데요. 물론 완전 무용론이란 없겠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좋은데, 그러나 더 좋은 퀄리티의 글을 쓰고 더 좋은 퀄리티의 이미지 프롬프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GPT스 앱으로는 안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사항을 오늘 증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험 결과를 그대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미드저니 프롬프트 제너레이터의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미드저니 프롬프트 GPT스 앱이 보이시죠?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Starting Outline My Desired Artwork 클릭을 하면 이미지 프롬프트를 5개를 생성을 시켜줍니다. 제가 그 다음 우주여행이라는 주제를 입력을 하고 5개 프롬프트를 만들어준 부분을 여러분들께 미드저니에서 이미지를 생성한 결과를 제가 보여드립니다. 5개 중에 4개만 테스트한 건데, 그 다음에 제가 소넷에서 미드저니 프롬프트 생성하는 GPT스 앱스가 안내하는 내용 그대로를 프롬프트화 시켜서 프롬프트를 만들었습니다. 구조를. 그리고 미드저니 V6에 최적화된 5개의 상세하고 창의적인 프롬프트를 생성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우주여행이죠. 똑같습니다. 단 한자도 틀리지 않고 우주여행이라는 주제로만 해서 5개를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결과가 이 이미지들입니다. 여기에서 5줄, 여기까지가 내가 프롬프트 구조를 만들어서 생성한 결과물로 나온 이미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부분이 더 창의적이고 더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만은 우주여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도 똑같이 만드실 수가 있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특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미지 프롬프트 구조를 만들어서 더 창의적이고 더 퀄리티가 뛰어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챗봇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창을 여는 순간에 거기에서 미드저니 프롬프트만 생성을 하시게 되면은 그거는 미드저니 프롬프트 생성용 전용 앱과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클로드 3.5 소넷을 사용하면서 또 한 번 GPT 옴니를 GPT-4를 앱 때문에 못 버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좋은데 효용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결과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최고를 지향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프롬프트 기법을 구조화시키고 만들어서 기법을 공부해서 여러분의 맞춤형 앱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도 다수의 범용으로 만들어 놓은 앱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구하고자 하는 과제 그리고 쓰고자 하는 목적, 주제에 따라서 최적의 앱을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대중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롬프트의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하면서 프롬프트 실력도 계속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꾸 앱에 의존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실력은 늘지 않아요.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것은 뭐냐? 인공지능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언어인데 그 언어가 발달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한 도구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 그걸로 끝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프롬프트를 조금만 신경을 쓰시고, 제가 12강까지 하고 며칠 동안은 다른 콘텐츠들 때문에 제가 13강을 올리지 못했는데 오늘 이 영상이 올라간 이후에 또 13강도 올릴 계획입니다. 오늘 2편을 내가 심야에 올릴 계획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도 못 느끼신다면은 무조건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 나는 쉽게 쓰겠다, 고민하기 싫다 그러시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시대에 프롬프트 실력이 향상되지 않으면은 나중에 남이 만들어 놓은 앱만 사용하셔야 돼요. 더 이상의 진보는 없는 겁니다. 그냥 이용자로서 소비자로서 머물게 돼요. 생산자, 프로슈머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지만은 이렇게 프롬프트를 구조화시켜서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고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모방을 해서 원하는 내용을 넣고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에 특화된 상위 1% 프로가 대신 써드려요 한 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앱을 사용하게 되면 처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채팅을 시작을 하면은 두 가지가 질문이 뜹니다. 사용 전에 먼저 클릭 사용 설명서, 그리고 제품 홍보를 위한 4컷 만화, 이렇게 뜹니다. 이걸 선택을 하면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사용 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뜹니다. 최적화된 글을 뽑기 위하여 6가지 질문을 답변해 주세요. 이러면은 뭘 착안을 하면은 이거 그대로 여기에서 나와 있는 질문하는 내용대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창에서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지, 이걸 꼭 써서 여기에다 끼워 맞춰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추가하셔도 돼요. 여기에다가 이걸 복사해서 여기서 나오죠. 이 부분을 복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복사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고, 거기에 이 부분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추가할 내용들을 항목을 추가하면은 이 블로그 앱이 GPT에서 앱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높고 다양한 글을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참고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복사해서 새로운 창에서 보시죠. 새로운 창에서 앱이 아닙니다. 앱이 아니라 이제는 순수하게 여기서 복사를 붙여넣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당신은 블로그 글 작성의 전문가입니다 하고 아래의 내용대로 안내해서 글을 작성해 주세요. 이거 두 문장만 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관점이 주제 있죠. 톤 앤 매너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주제에 관련된 검색어를 통하여 새로운 정보를 반영해 주세요. 그리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은 글을 작성을 위한 정보를 아래와 같이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죠. 다시 복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정하시면 돼요. 제가 그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복사해서 제가 친 부분이 누락이 됐네요. 글을 작성하기 전에 검색을 통하여 반드시 최신 정보를 반영해 주세요.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앱과 똑같지 않습니까? 앱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앱은 여러분들이 컨닝하고 참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블로그 글을 인공지능이라고 했어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니까 주제는 뭐냐 해서 전자책이라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 전자책 이렇게 쳤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인공지능, 키워드는 인공지능 전자책 강의, 공급자, 전문가 이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질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5가지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 편리한 접근성 및 휴대성,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실시간 피드백과 상호작용,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최신 정보 제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구매 링크는 형식적으로 걸어준 거예요. 해시태그 나오고요. 그러면은 수정, 검색하여 내용 보정하기, 글 내용 반영하여 4컷 만화 그리기 되어 있어요. 그리면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최신 정보를 더 달라고 2를 선택을 했어요. 글 내용 반영하여 4컷 만화 그리기 하니까 다시 작성을 하고 그러고는 끝이에요. 4컷의 만화를 그려달라고 했는데 4컷의 만화가 그려지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저 GPT에서 앱이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블로그의 내용과 관련된 이미지 4장을 생성해 주세요. 이렇게 치면 되는 거예요. 저 블로그 앱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결과물만 가지고 짜집기 해서 아재가 속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4장이 연속으로 생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희귀한 결과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사용 클릭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1차 했던 결과를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4장이 생성이 되죠. 근데 이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제가 처음 이렇게 테스트를 했어요. 4번째, 제품 홍보를 위한 4컷 만화를 그려주세요. 수영복이라고 입력을 했죠. 수영복이라고 입력을 했는데 글자로는 4개가 나왔어요. 근데 스토리라인에 쓰일 것은 이게 수영복하고 무슨 해수욕장을 여행을 출발하는 걸 의미하는지는 모르겠는데 4컷 만화를 그렸어요. 이랬는데 여기 보면 해변가에 예쁜 수영복을 입고 서 있는 주인공, 바닷가에서 수영하며 즐거운 주인공. 이거 다 수영복이죠. 해안가, 수영복. 그런데 전혀 관계없는 이미지가 나온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앱에서 제가 직접 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속이기 위한 게 아닙니다. 자, 보셨죠? 지금 이 생성시켜 주는 게 아니라 GPT가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시면 생성시켜 주는 거예요. 자,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이미지가 4장이 생성이 되어 있죠. 이게 앱이 있기 때문에 생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새 창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미지 4장을 생성해 주세요. 이렇게 타이프를 칩니다. 자, 보셨죠? 그 앱과 무관하게 GPT가 생성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GPT 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생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GPT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어차피 이용할 뿐입니다. 내장 생성되는 거 보셨죠? 그런데 제일 처음에 했던 블로그 앱으로는 생성이 안 됐어요. 내용도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에요. 잘 생성하고 있죠?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보여드려야 믿기 때문에 GPTS 앱이라는 부분이 별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의존하실 필요가 없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요. 저는 플러그인이 앱이 나오기 전에 플러그인이 약 1000개 있다가 사라졌는데 4월 19일 날요. 그 플러그인이 처음 생길 때부터 시작해서 약 800개의 플러그인이 될 때까지 플러그인 사용 설명서를 만들어서 무상으로 전부 다 자료를 배포를 해드렸었어요. 그러면서 플러그인이라는 플러그인 앱과 비슷한 거죠. 그 앱을 800개 전부를 제가 최소 서너 번 이상은 다 사용을 해봤습니다. 사용을 해보고 느낀 결과는 프롬프트로 입력하는 거와 그 플러그인이 특별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면 다 똑같은 거예요. 프롬프트로 내가 입력하는 게 훨씬 더 퀄리티가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이렇게 치사하지만은 비교 테스트하는 실험까지 해서 제가 영상으로 올리게 된 겁니다. 보셨죠? 그러면 여기에서 사용한 미드저니 생성기와의 비교인데요. 블로그하고 글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으로 글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구조를. 미드저니 프롬프트 만들어 달라고. 왜냐면 여러분 보셨죠? 인공지능의 미드저니 전자책 강의로 해서 했고 미드저니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를 해서 다시 인공지능 전자책 강의로 공급자 전문가 스타일로 해서 GPTS 네이버 블로그 글쓰기 앱에 입력했던 그대로를 입력을 했습니다.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은 인공지능 GPTS 앱이 쓴 글입니다. GPTS 앱이 쓴 글과 제가 프롬프트를 그냥 만들어서 작성한 글이에요. 보실까요? 인공지능 전자책의 5가지 장점이라고 했고 여기에서는 인공지능 혁명 전자책과 강의로 열어가는 교육의 새 지평. 여기서 간단하죠.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전자책의 매력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랬어요. 여기서는 안녕하세요. 인공지능이 교육 분야 및 특히 전자책과 온라인 강의 영역에서 어떤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는 맞춤형 학습, AI 기반의 개인화 학습, 내용물이 여기가 훨씬 더 충실하죠. 카네기 러닝의 매스 플랫폼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번 편리성과 편리한 접근성과 휴대성. 2번 자연어 처리를 통한 고급 전자책 자연어 처리 기술의 발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여기서는 AI 튜터와 상호작용형 강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은 실시간 피드백과 상호작용인데 컴퓨터 비전과 VR 나와 있습니다. 지속적인 업데이트 및 최신 정보 제공. 여기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물은 후로와 갈릴 겁니다만은 전자책 구매 링크 하고 여기서는 배울 수 있다는 링크, 학습 링크 예제로 들었고 해시태그도 여기서 나온 부분과 마찬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왜 말씀을 드리냐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강의를 12강까지 했고 13강 강의가 이 영상에 이어서 나갈 텐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제발 부탁을 드리는데 GPTS 앱에 의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GPTS 앱에 입력하는 항목 필요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로 구조화시켜서 내가 필요한 용도에 추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GPTS 앱이 논문을 쓰시거나 또 글을 쓰시거나 보고서를 쓰시거나 시장 조사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에 여러분에게 맞춤형으로 딱 짜진 GPTS 앱은 없어요. 여러분이 쓰시고자 하는 부분에 유연성 있게 여러분이 프롬프트로 그 내용을 추가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프롬프트를 잘 써서 인공지능하고 소통을 잘 함으로써 대화를 잘 함으로써 GPT 옴니든 클로드 3.5 소넷이든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목적에 맞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는 필요하신 내용을 직접 입력을 하셔야지 그 내용을 100% 충족시켜주는 앱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쪽 머리를 써야 하지만은 여러분 스스로가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별도의 창으로 열어서 입력하는 순간 그 창은 GPTS 앱과 똑같은 역할 또는 그 이상의 역할을 통해서 더 수준 높은 그리고 질적으로 완성도가 더 높은 결과물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단순히 GPTS 앱에만 의존하려 하지 마시고 이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소통하는 기술을 늘리는 언어가 프롬프트예요. 그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테크닉이 스킬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분들은 최대한 인공지능으로부터
결과물을 끌어낼 수 있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프롬프트가 어려운 게 아니라 모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입력하고 싶은, 얻고 싶은 항목을 질문을 하시는 게 프롬프트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거를 이렇게 1, 2, 3, 4에서 이거 알려주고 이거 알려주고 이거 조사해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프롬프트가 GPT 앱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고 효과적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긴 영상을 만들고 실제로 적용한 결과물을 있는 그대로 겁니다. 그런 프롬프트 만드는 거 힘들어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잘 될 수는 없겠지만 차근차근 한 개씩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을 입력하는 것 자체가 프롬프트를 짜는 거고 앱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도전하시고 또 시행착오도 겪어보시면서 실력을 향상시켜야 인공지능을 여러분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인공지능을 GPT 앱을 가지고 자꾸 이용을 하시면은 인공지능을 지배를 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 놓은 사람에게 역시 지배당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 깊이 인식을 하시고, 어려운 게 아니니까 아재처럼 오늘처럼 보여드린 것처럼 쉽게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용기를 내시고, 여러분들도 다 저처럼 하실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시작해서 적용해 보시면서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완성도를 높여가시는 지혜로운 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치겠습니다. 새로운 소식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